장관님, 그 국립법무병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파악해 보셨죠? 예.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DUR 시스템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인데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 그건 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게 이제 맥락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심평원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자체 DUR을 작년, 그러니까 21년 한 8월 22일 이때 구축을 했다, 이런 답변들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한번 내가 1차 질의에서는 시간을 좀 드리고 2차 질의 때 정확하게 확인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2차 질의 전까지 법무부가 기동민 의원실로 보낸 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거짓된 자료를 가지고 장관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 장관이시고 국무위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꽤 됐어요. 예, 150일쯤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딱 150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가 있으면 중간 평가를 받는 시기입니다. 보통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6개월, 1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 분야에서 가장 좀 잘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디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적어도 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부족하나마 조금 진전을 이루려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시중에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정치, 외교, 사회문화, 외교, 국방 여기에 다 자신이 없어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획수사, 사정수사, 정치보복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되게 억울하시죠? 오늘 제가 받은 질문들처럼 제가 굉장히 버거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복 수사라든가 그런 기획 수사 같은 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억울하시겠네요. 사실은 제가 지금 정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환보유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9월 말 현재 4,167억 불이에요. 한 달 만에 200억 불 감소했는데요. IMF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463억 불 감소. 감소폭이 IMF 때 3.6배예요. 외환보유가 아직은 충분해 보이는데 시장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금리 얼마나 뛰었어요? 작년 7월 0.5%에서 2% 올라가 2.5%입니다. 0.5포인트 뛸 때마다 가정당 이다부담이 5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고금리죠. 물가 어떻습니까? 3개월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6.0%입니다. IMF 기준이 5%예요.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계 부채 1,869조 4천억입니다. 전분기 대비 6조 4천억 불어나서 역시 역대 최대치입니다.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 채무액 162조에서 195조, 20.3% 올해 6월 말보다 증가했습니다. 국민들 호주머니 비어가고 있는 거고 민생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장보기가 두려운 거죠. 외교 어떻습니까? 영국 가셔서 있었던 일이나 미국 가셔서 있었던 일이나 일본 정상과의 회담 어찌 보면 참사 수준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잘못 모시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 역시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국민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 어떻습니까? 앞으로 쐈는데 뒤로 날아가요. 적에게 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돌아갔어요. 만약에 탄두가 터졌으면 말씀드리기 어려울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 현무 투수리의 위력이 탄두가 터졌으면 축구장 4배, 5배 정도의 면적의 크기가 초토화되는 그런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시간 엠바고 걸어놓고 또 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라면 대통령 48초의 굴욕적인 한미 정상회담 그렇게 모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IRA 이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회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라고 국민께 보고 드렸으면 저는 훨씬 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미국 역시 11월 중간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절충점을 찾아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을 세상에 기다리게 하고 48조 만나게 하고 제가 대통령이 더 화나겠습니다. 그렇게 모시면 안 돼요. 기시다. 지금 국내 사정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분도 지지율이 20%대밖에 안 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20% 만나가지고 40%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저는 대통령을 내각의 책임자들이 잘못 모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을 자꾸 사지에 몰아야 되는 겁니까? 정권 출범한 지 150일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내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관 이제 청문 과정 절차 밟아 나가고 있는데 국감이라서 못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51일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가 없었지만 96일에 끝났어요. 도대체 언제 내각을 완성하려고 하십니까? 내각의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인사 책임자로서 실무적인 일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각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문제 지적해 주신 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이면 중간평가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달이 지난 6개월 시점에서도 지금의 지지율 20%대를 헤매고 있다면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는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뒤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에서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전면적인 인적 쇄신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작금의 상황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의 판단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공동 운명처럼 불려지는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좀 더 무게감 있게 책임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그 소위 말하는 이관섭 수석의 문자 메시지 내용 적절해 보입니까? 그걸 저한테 평가를 물으시면 제 답은 뭐 제가 평가가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법을 총괄하고 있는 분으로서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장과 대통령을 총괄적으로 보좌하고 있는 국정기획수석의 이런 행위 자체가 적절해 보이냐는 걸 묻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도양단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장관님, 감사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아마 독립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독립기관에 소속이 있습니다. 행정부 대통령 소속입니까? 대통령실 소속입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걸 좀 법에는 대통령 예.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침에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소속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꽤 있죠. 제가 국감 나와 있어서 아침에 또 예, 하신 걸 못 그 봤습니다. 대통령실 소속이어서 같이 이렇게 상의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엄격하게 독립기관으로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서로가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유병호 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의 문자 메시지가 적절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장관님께서 두 사람 사이도 좀 고려해야 되고 일도양단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 사람이 친하면 그러면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되는 겁니까? 뭐 저한테 다른 사람 두 사람한테 있었던 일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가정적으로 어땠다 왜냐하면 가정적으로가 아니라 예.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하게 이 준거 기준을 서로가 확립해 놓지 않으면 사인 간에 따라서 다른 개인 간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고 방식들은. 그래 법무부 장관님이시니까 가장 법에 능통하시고 해석을 잘하시고 그런 이 잘못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적절치 않은 이런 행위들은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저도 그거 뭐 신문으로 잠깐 본 거 정도라서요. 예. 네. 그러시죠. 생각해 보시고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집중되는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에 집중되는 수사, 그리고 오늘은 또 이해찬 전 총리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던데요. 이 정도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검찰의 칼, 사법기관의 칼이 한쪽 정파,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뭔가 법치라고 하면, 그리고 공정함이라고 하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금방 취임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정의와 상식, 이런 정도에서 보면 객관성과 중립성, 균형, 이런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특히 여당 의원님들이 아니 어떻게 감사에 있어서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성역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정합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저는 판도의 상자를 누군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세간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진영을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누구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좀 안 맞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대단히 큰 거죠. PPT 한번 띄워보주세요. 제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총장께 한번 쭉 여쭤봤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면 이제 허위 학력, 허위 이력 및 논문 논란, 뭐 표절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고등학생 문제를 대입하면서 오히려 이 문제가 더 불거지던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범법행위 비리 관련해서도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자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60억대 자산과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납부 의혹, 코바나 콘텐츠 주관 전시회 기업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뒤에 보면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무속인의 연결고리 논란, 개사과 논란 관여 의혹, 녹취록 논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요, 너무나 많아요. 외교부 장관 공관 답사, 집무실 사진 노출, 대통령 공무 사적 지인 채용, 나토 이 일정 중에 비선 및 보석류 대여 논란, 팬클럽 정치, 경찰학교 방문, 취임식 당일 공동 수사경찰관 및 도이치모터스 고노스 회장 아들 초청, 대통령실 및 관저공사 지인 특혜 의혹, 뭐 이루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폭탄을 돌리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특별 감찰관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방치하고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검찰의 칼이, 사법당국의 칼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 보면 저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은데요. 경찰청 방문 논란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전체가 위법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그중에는 위법의 의혹들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함으로써 국민적 논란거리가 양산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전체가 다 위법하다.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빵집에 뭘 했다 이런 거는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 개 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전세 뇌물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모든 걸 말씀드리는 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논란들을 몰고 다니는 당사자가 대통령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세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성역 없이 조사 당연히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저는 담당하는 기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생각하신다면 예.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검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경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관들은 더욱더 알아서 또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검찰의 칼이, 사정기관의 칼이 편파적이냐 일방적이냐 이런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분명히 말씀드린
다만 뭐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바라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뭘 누굴 비호한다든가 그걸 어떤 한 방향을 몰고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예, 기동민입니다. 법무부 할 일이 되게 많네요. 예. PPT 한번 봐주시죠. 그 신상 정보 공개 제가 의견 드렸으니까 문제점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신상 공개가 진행이 그 돼요. 시간이 가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 네. 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된다고 저도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아이고 이게 잘못돼 있구나 싶었습니다. 좀 심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런 식의 상황을 좀 예.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네. 같은데요. 요거는 사실 스톱 시켜야 맞고 그렇게 예. 되면 이렇게 되면 수감되면 오히려 더 이익 보는 구조가 돼서 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500명 가까이 되잖아요. 바꿔주시고요. 예. 여죄가 밝혀져도 예, 또 그것도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야죠. 그렇죠. 예. 보호관찰 처분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도 그건 공백 상태로 그대로 놔둬지는 거예요. 여가부하고 정확한 좀 같이 지적이라고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 좀 더 할 테니까 예. 입법적인 대안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넘겨보면 DUR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국립법무부영원 예, DUR 자체 시스템을 21년 4월 22일 날 구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진시기를 이기를 예, 기대합니다. 예, 어떤 취지냐면요. 이게 네. 직접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달 만에 다운받아서 저희 서버에 놓고 관리한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연계는 안 돼 있는데 예, 이게 예. 한 아니 뭐 그 예. 실시간 연계까지 가기까지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군도 또 2018년도에 시행되기 전까지 완강하게 버텼거든요. 예. 보안 예. 문제를 삼아서. 근데 이제 우리가 DUR 정보 시스템을 공유하는 게 99.4%인데 0.6%가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그 국립법무병원이 예. 들어가면 이게 되게 대단히 예, 지역스럽지 예산에서 한 않겠습니까? 5억 10억 드는데요. 저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따져볼 게 있는데 그리고 자료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 이건 좀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어요. 예. 제가 심평원에도 그 시스템을 잘 알아서 뭐 그런 것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지만 현명한 대안들을 빨리 구축해서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가장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예. 교정시스템 문제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고 장관님께서도 역점을 주고 예, 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PPT 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무 환경들이 개선되어야 재수자분들도 훨씬 더 편안하게 복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만큼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시행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그 잡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녀서요. 이건 안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예. 예.